이번 롱폼은 레벨 생성이나 PCG가 아니라 실제 2차원 슈터 게임에서 적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논문입니다. 논문이 다루는 문제는 꽤 현실적입니다. 게임 안에서 RL 에이전트가 적을 맞히고 총알을 피하고 벽을 이용하고 너무 빨리 무너지지 않게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수 강화 학습만 쓰면 보상이 드물고 학습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규칙 기반복의 플레이를 먼저 흉내내고 그 다음 온라인 RL로 다듬는 하이브리드 훈련을 제안합니다. 논문 정체부터 잡겠습니다. 이 연구는 2025년 9월에 공개된 2차원 슈터 게임 강화학습 논문입니다. 저자는 토마스 아커만, 모리츠 슈팡, 함자 가르디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게임 RL, 모방학습, 행동복제, 그리고 2차원 슈터입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 보면 이 논문은 완성형적 인공지능을 바로 주는 논문이라기보다 규칙 기반보드 학습 데이터로 바꾸고 그 데이터를 출발점 삼아 더 안정적인 적 에이전트를 만드는 절차를 보여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처음 시도는 표준 DQN이었습니다. 경험 리플레이를 쓰고 랩실론 그리디 탐험으로 행동을 고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게임 전투에서는 좋은 신호가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총알이 빗나가면 한참 동안 학습 신호가 비어있고 우연히 잘하는 구간이 나와도 얼마 뒤 정책이 다시 나빠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논문은 이것을 단순 성능 부족이 아니라 학습 안정성 문제로 봅니다. 좋은 전투 패턴을 조금 배웠다가도 온라인 학습 중에 다시 망가지는 정책 붕괴가 핵심 병목이었던 겁니다. 실험 환경은 에이전트 아레나라는 탑다운 2차원 슈터입니다. 플레이어와 적은 같은 행동 집합을 가지고 총을 쏘며 서로를 상대합니다. 목표는 적을 3번 맞춰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은 3번 미만으로 맞아야 합니다. 아레나는 1200 곱하기 900 픽셀 크기이고 벽과 총알, 적 위치가 계속 바뀝니다. 규칙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학습 입장에서는 조준, 회피, 거리 조절, 벽 충돌 회피가 한꺼번에 섞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보상 하나로는 행동이 잘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태 공간에는 플레이어의 위치와 체력, 적의 위치와 체력, 총알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벽 위치가 들어갑니다. 즉 화면을 이미지 그대로 넣는 방식보다는 게임 오브젝트의 핵심 정보를 구조화해서 벡터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선택은 게임 개발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이미 엔진 안에는 플레이어, 적, 총알, 벽이 모두 객체로 존재합니다. 논문은 그 객체 정보를 학습 가능한 상태 표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화면 픽셀을 해석하기보다 누가 어디 있고 어느 총알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지를 직접 읽는 셈입니다. 행동 공간은 18개입니다. 9가지 이동 방향에 발사할지 말지를 곱한 구조입니다. 서있기까지 포함한 이동 선택과 사격 선택이 합쳐져서 한 프레임마다 어느 쪽으로 움직이며 쏠지 결정합니다. 보상은 처음에는 맞히기와 빗맞히기, 적 제거, 피해 입기 같은 이벤트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드문 신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탄약 관리, 적과의 위치 관계, 벽 충돌 페널티, 총알 회피 같은 전술 보상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정규화로 보상 값을 제한해서 너무 큰 신호가 학습을 흔들지 않게 했습니다. 순수 DQN 접근은 교과서적으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상태를 받고 각 행동의 Q값을 예측하고 보상을 통해 조금씩 정책을 고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에서는 시작점이 너무 거칠었습니다. 초반 정책이 거의 무작위라면 총알은 자주 빗나가고 상대에게 맞고 의미 있는 성공 경험이 적게 쌓입니다. 더 곤란한 건 어쩌다 성능이 좋아져도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논문은 여기서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에이전트에게 전투를 배우게 하지 말고 일단 그럴듯하게 플레이하는 보대 행동을 먼저 복제하자는 겁니다. 다음 단계는 행동 복제입니다. 연구진은 처음에 사람 플레이 데이터를 생각했지만 인간 데이터는 행동 분포가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에이전트끼리 게임을 하게 하고 약 200 에피소드의 상태 행동상을 모았습니다. 이 데이터로 모방학습 헤드를 감독학습합니다. 특정 상태가 들어오면 규칙 기반 보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예측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검증 손실은 약 300에포까지 낮아지다가 그 뒤로 다시 증가했기 때문에 300에폭을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또한 행동 분포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중 샘플링을 사용했습니다. 모델 구조도 흥미롭습니다. 네트워크는 공유 특징 추출부를 두고 위에는 2개의 머리를 얹습니다. 하나는 행동 복제용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상태를 보고 행동 확률을 냅니다. 다른 하나는 큐러닝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각 행동의 Q 값을 냅니다. 두 머리가 완전히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와 적, 총알, 벽 같은 엔티티 정보를 공유 표현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넣어 지금 어느 오브젝트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모으도록 했습니다. 게임 상태가 객체들의 집합이라면 이 구조는 꽤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훈련 스케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섞습니다. 초반에는 오프라인 행동 복제 비율을 높게 둡니다. 논문에서는 대략 0.8에서 시작해 점차 0.2까지 낮추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보통 50에피소드 단위의 고정 구간을 사용하고 오프라인 에피소드에서는 BC 머리를 학습하고 온라인 에피소드에서는 DQN과 리플레이 버퍼로 큐러닝 머리를 학습합니다. 중요한 점은 손실과 옵티마이저를 분리해 그레디언트가 서로 심하게 간섭하지 않게 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에는 선생님을 따라하고 이후에는 직접 싸우며 다듬습니다. 고급 보상 설계는 이 논문의 실전 감각을 보여줍니다. 이벤트 보상은 총알을 맞췄는지, 적을 제거했는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전술 보상은 탄약 관리와 총알 회피, 적과의 거리, 유리한 위치를 봅니다. 위치 보상은 벽과의 충돌, 안전한 이동, 공격 각도 같은 요소를 반영합니다. 이 값들을 모두 더한 뒤 하이퍼볼릭 탄젠트로 눌러서 보상 크기를 제한합니다. RL에서 보상은 단순 점수가 아니라 어떤 행동 습관을 남길지 정하는 디자인 문서에 가깝습니다. 실험은 단일적 구성에서 진행됩니다. 최대 에피소드 길이는 1000스텝이고 온라인 RL은 1000에피소드 동안 수행됩니다. 학습률은 0.001에서 시작하고 할인율 감마는 0.99입니다. 엡실론은 0.8에서 0.1까지 줄어드는 설정을 사용합니다. 오프라인 배치 크기는 512고 리플레이 버퍼는 2만 전이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거대한 3차원 게임이 아니어도 전투 RL은 충분히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작은 슈터에서도 상태, 보상, 초기 정책, 탐험 비율을 잘 맞춰야 합니다. 결과표를 보면 하이브리드 접근의 장점이 분명합니다. 큰 네트워크에서 초기 탐험률이 0.4일 때 첫 번째 규칙 기반적을 상대로 승률은 76%였습니다. 같은 큰 네트워크에서 초기 탐험률을 0.8로 높이면 같은 상대 승률이 94%까지 올라갑니다. 작은 네트워크와 0.8 탐험률 조합은 첫 번째 규칙 기반적에게 96%, 두 번째 규칙 기반적에게 92%를 기록합니다. 논문은 BC 초기화와 온라인 RL 최적화의 결합이 안정성과 성능을 함께 끌어올렸다고 해석합니다. 큰 네트워크끼리 비교하면 초기 탐험률의 영향이 뚜렷합니다. 0.4로 시작한 설정은 첫 번째 규칙 기반적에게 76% 승률과 평균 117.8스텝을 보였습니다. 0.8로 시작한 설정은 승률이 94%로 오르고 평균 에피소드 길이는 73.3스텝으로 짧아졌습니다. 단순히 오래 버틴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으로 이긴 셈입니다. 이 결과는 전투 게임에서 탐험을 너무 빨리 줄이면 좋은 회피와 사격 조합을 충분히 발견하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반전은 작은 네트워크입니다. 기대와 달리 작은 구조가 여러 지표에서 큰 구조를 이겼습니다. 작은 네트워크는 첫 번째 규칙 기반적에게 96%, 두 번째 규칙 기반적에게 92%, 무작위 적에게 78% 승률을 냈습니다. 이것은 파라미터 수가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데이터가 규칙 기반범의 행동에서 출발하고 전투 상태가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을 때는 과한 용량보다 적당한 표현과 안정적인 훈련 스케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 종류별 차이도 중요합니다. 규칙 기반적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 패턴을 배우면 비교적 짧은 에피소드 안에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무작위 적은 약합니다. 그런데 예측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논문에서는 무작위적 상대 승률이 66에서 78% 범위로 낮게 나오고 에피소드도 더 길어지는 경향을 보고합니다. 이건 게임 RL에서 강한 상대와 예측 불가능한 상대가 항상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규칙을 잘 배우는 것과 혼돈에 강한 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적 인공지능 제작 파이프라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직접 모든 전투 패턴을 튜닝하는 대신 규칙 기반 보드를 만듭니다. 그 보드를 서로 싸우게 해서 데모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 다음 행동 복제로 기본 전투 감각을 심고 온라인 RL로 맵과 상대에 맞춰 더 다듬습니다. 이렇게 하면 초반부터 완전히 바보 같은 적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고 플레이 테스트용적 에이전트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팀에서 전투 패턴 초안을 빠르게 늘릴 때 실용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험은 단일적 구성과 커스텀 2차원 슈터 환경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대규모 상용 게임의 모든 전투 상황에 일반화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 데모 데이터가 규칙 기반 봅에서 왔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그 봅의 강점뿐 아니라 한계도 같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적에게 성능이 낮아진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래 연구로는 커리큘럼 학습, 동적 보상 쉐이핑, 다중 에이전트 협동이 제한됩니다. 즉, 이 논문의 가치는 만능 해법보다 안정적인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 논문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RL 에이전트에게 바로 총싸움을 시키지 말고 먼저 그럴듯한 보들 따라 하게 만든 뒤 실제 보상으로 조금씩 자기 스타일을 찾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DQM만 쓰면 성능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불안정성이 커졌고 행동 복제만 쓰면 선생님을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둘을 섞으면 초기 성능과 온라인 개선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는 규칙 기반 인공지능, 플레이 로그, 테스트봇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접근은 연구보다 제작 워크플로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정리하면 이 논문은 2차원 슈터 게임에서 적 에이전트를 안정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행동 복제와 온라인 강화 학습을 결합합니다. 상태는 플레이어, 적, 총알, 벽 같은 게임 객체로 구성하고 행동은 이동과 사격을 합친 18개 선택지로 둡니다. 순수 DQ에는 보상 희소성과 정책 붕괴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 보드 약 200에피소드 데이터를 먼저 복제하고 이후 큐러닝 머리로 온라인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규칙 기반 상대에게 높은 승률을 얻었고 작은 네트워크가 큰 네트워크보다 더 나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핵심은 크고 멋진 모델보다 안정적인 출발점과 전투에 맞는 학습 절차입니다.